안녕하세요. 저는 전홍철 선생님의 모든 커리큘럼을 들었고 이번 수능 영어 98점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날 98점으로 1등급을 받은 이윤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능 영어 1등급을 받게 된 한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홍철 선생님의 모든 커리큘럼을 들었고 이번 수능에서 94점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신 영어를 위한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이제 수능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은 아니었었고, 처음 들었을 때는 이제 수능 영어를 푸는 방법들, 그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내가 전에도 들어보지 못했고 다른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 정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수능 영어를 잘 보기 위해서 이 쌤이 해주시는 이런 체계적인 설명을 꼭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학년 말부터 해서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선생님 강의 듣기 직전에는 막 갑자기 3도 나오고 2 나오고 이래서 좀 놀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수능 영어를 하려면 본인이 푸는 양도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설명해 주시는 이제 방법에도 이제 저랑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생님 저 선생님께 왔다 갔다 하다가 이왕 3학년이고 수능 보게 된 거 수능식으로 공부하자 해서 전홍철 선생님 강의 듣게 됐습니다. 그냥 듣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 단어 정리해 주시는 것도 되게 다른 선생님들이랑은 되게 다르게 꼼꼼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문제 양이나 정리되어 있는 것도 이제 풀고 정리하기 되게 쉬워서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목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더더욱 수능 영어와 조금 다르게 원서나 이런 걸로 많이 수업을 하는 시험에 익숙해져 있었고, 수능 영어는 그것보다 조금 더 문제를 푸는 데 집중된 영어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만큼은 진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고 싶어서 어쨌든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영어 공부는 항상 했어야 했는데, 그걸 찾아서 제가 하느니 차라리 인증된 강사님을 찾아서 그 수업을 들어보자라고 생각해서 학원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제 친구들도 그랬는데 되게 감독회로 엄청 풀거든요. 그냥 감대로 찍거나 고3 되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좀 제대로 배워봐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수능을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어서 전홍철 선생님 강의를 들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따로 계시는 걸로 저희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능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그렇게 알아가려고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라고 하면은 사실 수능 보기 직전에 선생님이 모의고사 강의를 계속 해주셨었는데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파이널이 가장 기억났던 것 같은데, 저한테 제일 도움이 됐던 강좌는 파이널 모의고사입니다. 연계 교재랑 그래도 주제적으로 어느 정도 연관을 지닌 채로 출제되었던 것 같아서 좀 감을 익히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영어가 사실 약간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절대평가다 보니까 그냥 90점만 넘기면 1등급?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좀 힘을 뺐던 것 같습니다. 영어를 좀 손에 놨는데 어쨌든 전철 선생님 강의만이라도 계속 꾸준히 듣자 해가지고 그렇게 선생님 주시는 것만 받아 먹었는데 그냥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이유는 실전 대비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이제 평가원이 내는 문제와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것은 모든 수능 시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걸 차치하고 보면은 이런 퀄리티 있는 모의고사를 여러 번 보고 나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강좌의 장점은 실제 기출에 나왔던 소재를 이용해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풀이를 진행하실 때도 이러이러한 기출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이다라고 명시해 주시기 때문에 기출에 나온 소재를 다시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강의도 좋았는데 단어책이 좀 기억에 남는 게, 딱 수능에서 나올 법한 단어들만 나와 있었고 어휘 문제 통해서 또 복습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전 단어책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영어 단어 중에서도 그 단어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원래 하나 정도만 외웠거든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그 스피드보카 교재 보면 옆에 되게 여러 개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읽는 연습했던 게 제일 도움됐던 것 같고, 그 예문을 보는 게 되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것도 쌤이 가르쳐 주신 건데, 영어 독해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문장을 통해서 추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 맥락을 보면서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일지 좀 유추하는 방법도 익혔던 것 같아요. 그 예문 통해서. 기출제 강의가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영어는 어려운 유형,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는데 주제, 빈칸, 문장 삽입, 어휘, 순서 이런 문제들이 그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 유형들만 잘 풀어내면 수능 영어에서 어떤 학생이든 고득점을 할 수 있는데, 기출제 강의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다루고 몇 년간의 기출 문제들을 모아서 분석해 놓은 교재를 토대로 공부를 하니까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 관점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약간 단순히 기출 문제만 모아놓은 교재와 강좌였다면 누구나 할 수 있었겠지만, 조동철 선생님이 단연간의 분석으로 집필된 교재와 핵심을 짚어주는 선생님의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모의고사와 실제 수능 시험 때도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피드 보카, 어쨌든 이것도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기출제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모두 추천하고 싶습니다. 스피드 보카 교재는 시중에서 파는 단어장보다 더 핵심적인 내용들이 모여있는 단어장이고, 그 단어들을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또 선생님의 강의와 함께 병행을 하면 공부했던 단어가 수업에서 그날 바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수업하고 과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시간을 더 투자해서 영어 공부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충분한 수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수업이 효율적이었고 실전 감각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강의도 좋았지만 그 모의고사 문제 퀄리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영어는 굳이 수능 난이도보다 훨씬 높은 문제들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풀 필요가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절대평가 과목이고 90점 이상을 맞으면 물론 더 고득점을 할수록 좋겠지만 90점 이상을 맞으면 1등급이 보장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다른 과목에 더 시간을 쓸 수 있다면 그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목인 영어를 평가원이 항상 내는 난이도보다 훨씬 높게 공부를 하면 스트레스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난이도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이쌤이 해줬던 말 중에 수능 시험장에서 도움이 됐던 거는 순서 문제, 이제 지문을 이렇게 끊어놓고 섞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연결을 할 때 좀 연관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다 일단 그 토막토막을 다 해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가장 매끄러울까라는 그냥 그런 추상적인 생각으로 이어갔었는데, 같은 것끼리 좀 비슷한 것끼리 연결을 하다 보면은 사실상 해석에 그렇게 큰 공을 들이지 않아도 순서 연결을 빠르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말이 그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서 시간 단축하는 데 도움도 많이 됐던 것 같아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영어의 순서 삽입은 단서가 명확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디 있을 텐데 이러면서 안 풀려도 계속 연지대만 계속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풀리더라고요. 그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지문들도 빈칸이 앞에 빈칸이 있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빈칸이 있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별로 또 다르게 접근하는 거나 문제 유형도 좀 내용이 추상적이고 선지가 좀 분명하게 나오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내용이 분명한데 선지가 되게 애매하게 나오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계속 그런 거를 설명해 주셔서 약간 유형별로 이건 이런 거구나, 그럼 이렇게 봐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혼자 익혀졌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고득점을 했던 학생들이라고는 하셨는데, 저도 그랬지만 원래 고득점과 좀 다르게 안정적인 고득점을 위해서 영어를 계속 공부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수능 영어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고, 일반고 학생들도 더더욱 그렇겠지만 1등급을 받기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목고라고 해서 영어가 항상 쉽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어 회화 실력이나 이런 거는 특목고생이라서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거랑 수능 영어에서 고득점을 하는 거랑은 전혀 별개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2쌤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완벽한 독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풀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수능 영어하고는 맞지 않는 방식이었어요. 사실 완벽한 독해를 할 수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읽는 순간부터는 시간이 촉박해지니까 안정적인 점수를 받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수능 지문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도 꽤 많이 있고 모든 단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독해를 시작하는 순간 점수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항상 영어 등급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2학년 때까지는 뭐 2등급 정도밖에 많이 잘 돼봐야 2등급이었는데 이제 3학년 때는 다 내신 1등급 맞았고 1학기만 보면은 1학기 1차 지필고사는 100점 맞았고 두 번째 지필고사는 94점 맞아서 전교 영어 석차는 2등으로 해서 1등급 맞았어요. 저는 치열함이 가장 잘 보이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오시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신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저 또한 수험 생활에서의 치열함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선생님과 함께했던 강의 시간이 수험 생활 중에서 가장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공부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전홍철 선생님은 말 그대로 최고의 수능 영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연간의 문제들을 모의고사 문제를 분석한 자료와 핵심을 꿰뚫는 강의를 통해서 낮은 등급의 실력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뭔가 희망을 확신으로 바꿔줄 수 있는 선생님이시고 고득점을 원래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더욱 안정적인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네,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이제 영어를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선생님 시키는 것만 정직하게 따라 했는데도 이렇게 결과가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선생님께 무한한 고마움, 감사함 느끼고 있고요. 선생님 내년에도 네, 저처럼 많은 학생들 1등급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강의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전홍철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수능 보기 직전까지도 전홍철 선생님이 그런 가르쳐 주신 것들을 많이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수능 때 시간이 임박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됐는데 그게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서 먹혔다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절실하게 들어서 제 1등 98점의 1등 공신은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홍철 쌤 1년 동안 같이 함께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나중에 기회 될 때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전홍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민서입니다. 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수능 잘 보고 대학 합격해서 선생님의 대학교 후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꿈을 찾아서 갈 테니까 선생님도 대한민국 1등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